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은퇴 후 걱정 없는 배당주 투자법. 퇴직하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는데 나가는 생활비는 똑같다. 이 말 정말 실감나지 않으세요? 한때는 매달 25일이 기다려졌던 직장인. 퇴직하고 나면 그날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은퇴 후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병원비, 부모님 부양, 자녀 결혼, 명절, 경조사비 여기에 내 생활까지 유지하려면 매달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끊기고 연금은 아직 멀었고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도 다시 일을 찾죠. 경비, 택배, 마트, 시식 코너, 배달까지. 쉬고 싶어서 퇴직했는데 돈 때문에 일해야 하다니 이게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 돈이 병원비가 되고 공과금이 되고 취미생활이 되고 삶의 여유가 된다면?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 투자가 뭐길래? 배당주는 말 그대로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주식입니다. 연 12회, 많게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죠. 이 배당금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주식은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배당주는 다릅니다. 단타나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배당주 투자로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60세에 퇴직한 김씨, 월세보다 든든한 배당금. 김씨는 대기업을 35년 근속하고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오고 중간에 자녀 유학비로 모아둔 돈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55세부터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 봤답니다. 삼성전자, KT&G, 하나금융지주 등 배당률 46%인 우량주에 매달 50만원씩 5년 동안 투자했고 퇴직 시점엔 총 3천만 원가량의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생겼죠. 지금은 1년에 150만원 넘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달 1,015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 공과금과 핸드폰 요금은 해결돼요. 월세 대신 들어오는 셈이죠. 심리적으로 너무 든든합니다. 사례 2. 혼자 사는 58세 여성, 배당주로 심리적 안정감 얻다. 58세에 이혼 후 혼자 살아가던 박 씨는 늘 미래가 불안했어요. 노후가 걱정돼 잠이 안 올 정도였죠. 퇴직금 일부를 가지고 고배당 ETF와 미국 배당 귀족주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겁도 났지만 3년간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니 매년 34% 수익률의 배당금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월 평균 2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고 이 돈으로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닙니다. 남편 없이 직장 없이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례 3. 70세 은퇴자, 배당주로 용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다. 70세 이 씨는 퇴직하고 나서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돈 쓰는 게 두려워서 바깥 활동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다 자녀가 알려준 리츠 REITs 배당주에 흥미를 느끼고 투자 시작. 월세 수익처럼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고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 후기를 나누며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달 56만원이지만 이걸로 손주 용돈도 주고 아내랑 커피도 마십니다. 돈 그 이상의 재미와 보람이 있어요. 배당주 투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량주 위주로 고르기. 삼성전자, SK텔레콤, KT&G, 하나금융지주 같은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한 기업을 고르세요.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가 좋습니다. 고배당 ETF로 분산 투자.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TIGR 미국 배당 귀족 ETF, KBSTAR 고배당 ETF 같은 고배당 ETF로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요.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놓은 상품이라 위험이 분산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 자동 투자하기. 배당주도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번에 큰돈 넣기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 이체에 투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도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세금도 생각해야죠. 배당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 배당은 15.4%, 해외는 최대 30%까지도 되니 절세 방법도 함께 공부해두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누군가는 배당금으로 노후가 되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맞아요. 배당주만으로 노후 생활비 전부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줘요.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퇴직 전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배당주 투자라는 작은 씨앗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해줄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돈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삶의 자신감도 함께 들어온다는 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칼럼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은퇴 후 걱정 없는 배당주 투자법. 퇴직 이후 가장 불안한 감정 중 하나는 고정 수입의 단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당연했던 월급이라는 흐름이 끊기는 순간 많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과 불안에 빠집니다. 더욱이 기대하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하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근심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5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많은 퇴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노동력이 아닌 자본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란 무엇인가? 배당주란 정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분기 또는 연 12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종목은 일반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신뢰받는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매매보다 안정적이고 계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배당금은 제2의 월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갖는 의미. 현금 흐름 확보. 배당주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지출이 있는 은퇴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병원비처럼 고정 지출을 커버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재정 안정 수단이 됩니다. 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 배당금을 수령하면서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산 자체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재무적으로도 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안도감. 경제적 여유가 심리적 여유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달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시켜 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주 효과. 사례 1. 퇴직 전 5년간 준비한 대기업 출신 60대 남성. 김모 씨는 60세에 대기업에서 퇴직 후 55세부터 매달 5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엔드지 등 배당률이 46% 수준인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5년간 총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연 150만 원가량의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배당금으로 전기세, 핸드폰 요금 등 공과금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으며 주식에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월세 수익처럼 느껴진다는 말로 심리적 안정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례 2. 중장년 여성의 재정 독립 실천. 박 씨는 58세에 이혼 후 홀로 써기를 시작하며 노후 자산 확보에 대한 불안이 극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배당 귀족주 ETF와 국내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연 34% 수익률과 함께 매달 약 2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당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지출도 안 무섭고 소비도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적 수입이 삶의 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례 3. 고령 은퇴자의 심리 회복. 70세의 이모 씨는 리츠 REITS를 활용한 배당주 투자를 통해 분기별로 56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아내와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투자 카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었고 은퇴 후 처음으로 삶에 재미가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당주 투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우량 고배당주 선택. 재무 건전성과 배당 이력이 꾸준한 기업의 삼성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일시적 이벤트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TF 활용으로 분산 투자. TRGR 미국 배당 귀족 ETF, KODX 고배당 ETF 등 다양한 고배당 ETF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미국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만 포함되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 활용.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추천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피하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금 고려. 국내 배당 소득은 15.4%, 해외 배당은 원천 징수와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배당주는 은퇴 이후 삶의 안정장치. 배당주는 퇴직 이후의 불확실한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솔루션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한다면 월급이 아닌 배당으로 은퇴 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직장을 구하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돈이 내 대신 일해줍니다. 배당주 투자는 바로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퇴 통장이 매달 스스로 채워지는 그날을 상상하면서요. 은퇴 후 파산 막는 유일한 비법. 노후 생활비 해결. 이 두 가지만 알면 끝.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막막해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여러 투자 옵션에 휩싸여 혼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은퇴 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최소 생활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필요한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씨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노후에 큰 돈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집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처럼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재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저축 및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연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소득원이 있다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B씨는 은퇴 후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고 병원비가 증가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이에 그는 간단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B씨는 연금 외에도 꾸준한 추가 소득이 생겨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있던 그의 계획이 추가 소득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일자리,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온라인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수익원이 있다면 은퇴 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 계획을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하라. 마지막으로 재정 계획은 한번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씨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C씨는 은퇴 전 30년 후까지의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C씨는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투자 비율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정 계획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주변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하면 은퇴 후 생활은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 계획을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풀릴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해봤을 겁니다. 월급이 끊긴 후에도 꾸준히 지출은 이어지니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릴 두 가지 핵심 전략만 제대로 준비해 둔다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 걱정 없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두 가지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전략, 최소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하라.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얼마가 필요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은퇴 후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거비, 식비, 병원비, 그리고 각종 보험료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가면 생활비가 확 줄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더 많이 쓰고 시골에서는 덜 쓴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골 생활을 시작하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죠. 집을 유지하고 농기구를 구입하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탓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최소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계부 작성이 아니라 노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생활비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변수까지 고려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마련.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있으면 노후 생활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은 매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경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B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연금을 기반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의료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은퇴 전에 마련한 임대 수익이 있어 그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또는 은퇴 후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씨의 경우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 업무를 하며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임대업처럼 매달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재정 계획은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하라. 재정 계획은 단순히 은퇴 전에 한번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은 변화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C씨는 은퇴 전에 철저하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30년 후까지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은퇴 후 몇 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높이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점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보다는 현실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나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두 가지 전략으로 안정적인 노후 설계. 결국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첫째, 최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계획은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만 제대로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이 두 가지 전략을 계획해 보세요.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은퇴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점검과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나요? 듣고 나면 놀랄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은퇴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점검과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1.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의 크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가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은퇴한 한 30년 차 공무원 선배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25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 기본 고정비만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식비 등등 쏟아지는 고정 지출의 여유가 거의 없었죠. 여기에 병원비나 가족 행사 같은 예외적인 지출이 생기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연금이 나오니까 처음엔 안심했지. 근데 막상 쓰고 나니까 여유가 없어. 병원에 한두 번 더 가면 적자가 나는 거야.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더라고. 결국 그분은 60세 이후에도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도 꽤 여유로웠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지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병원비와 여행 경비까지 겹치면서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새 통장이 얇아지더라고. 이래서 다들 계속 뭔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지. 3. 점점 늘어나는 고정비. 은퇴 후 생활비의 부담. 마지막으로 한 공무원 커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분 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세요. 부부 합산으로 매달 약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부도 생활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수준의 문제입니다. 현역 때는 외식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매년 갔던 분들이라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이분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팔고 외식비를 대폭 줄이는 등 생활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현역 때 쓰던 생활비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쓰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연금은 정말 기본 생활비에 맞춰 살아야 겨우 맞아떨어져.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박하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할까?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위의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은 든든한 기본 안전망이지만 추가적인 수입이나 철저한 자산 관리가 없다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아래와 같은 대안을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거나 소규모 자영업이나 투자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죠. 생활 수준 점검 및 조정. 은퇴 전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소비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은퇴 후 의료비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은퇴 후 삶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막연한 안심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연금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새로운 관점.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걱정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분들에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진짜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안전망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 연금은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 퇴직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기본 고정비만 매달 18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야말로 적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돼요. 하지만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방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과제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만난 60대 초반의 전직 공무원 어씨는 은퇴 후 자신이 좋아했던 글쓰기를 활용해 프리랜서 콘텐츠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한 달에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며 이를 생활비, 보안과 여가 활동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퇴직 후엔 이게 제 소소한 수입원이 됐죠. 덕분에 연금만으로 빠듯했던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어씨처럼 자신만의 소소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꼭 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 소비 패턴을 철저히 재점검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한 공무원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들은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과 외식을 즐기며 현역 때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매달 고정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워진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차량을 팔고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며 소비 패턴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은 소박한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줄이고 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이처럼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 건강 관리는 최고의 투자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연금과 자산이 충분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한 공무원 B씨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비용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건강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소용없다는 걸요.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평소 의료비를 아끼려고 노력해요. B씨처럼 건강관리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노후 안정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방안.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외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소소한 소득원을 개발하라.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능을 활용할 기회도 많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라.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를 없애거나 주거비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을 관리하세요.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 외 소득원 마련, 소비 패턴 재정비, 그리고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와 계획에서 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커버드 콜로 매달 1,000만 원 받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김현석 58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도 나는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 퇴직금을 받고 연금도 있으니 부족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를 덮쳤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다. 국민연금? 한 달 150만 원. 부부 건강보험료?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식비? 80만 원. 각종 공과금? 30만 원. 경조사비, 용돈 등 기타 생활비? 50만 원. 아껴 써도 월 400만 원은 필요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은퇴 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고연봉을 받던 사람이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그는 투자로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주식 배당과 커버드콜 옵션을 활용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사로잡았다. 커버드콜이 뭘까? 은퇴 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커버드콜은 보유한 주식에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배당이 높은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의 콜옵션 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이렇게 하면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까지 추가 수익이 들어온다. 즉,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당과 옵션 수익을 동시에 얻는 구조다. 그렇다면 김현석 씨처럼 은퇴 후 이 전략을 활용해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례 1. 대기업 퇴직 후 커버드콜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든 58세 김현석 씨. 김현석 씨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정리해 약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확보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배당률 5% 이상인 블루칩 주식 매입, 매월 커버드콜 옵션 매도하여 추가 수익 창출, 주식 가격이 급등해도 장기 보유 전략 유지. 그 결과 김 씨는 배당금으로 연 5% 수익 1억 원 기준 연 500만 원, 커버드콜로 매월 0.81% 수익 월 8만 100만 원.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추가 수익을 얻게 됐다. 이 방법을 더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월 1,000만 원까지 배당과 옵션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당과 옵션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례 55세 자영업자, 폐업 후 투자로 인생 2막 시작. 이정훈 55세 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퇴직금도 없고 자영업이라 국민연금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약 1억 5천만 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할 터였다. 그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커버드콜과 고배당 ETF 투자였다. 배당 7% 이상 ETF에 1억 원 투자. 커버드콜을 활용해 매달 11.2% 추가 수익 확보. 총 월 배당 옵션 수익 12만 150만 원 확보. 이 씨는 주식 투자를 잘 몰랐지만 ETF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면서 추가로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면서 늘 매달 수입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 너무 불안했어요. 커버드콜을 활용한 투자 덕분에 매달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사례 3. 60세 퇴직 공무원,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다. 김영수 60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는 노후 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커버드콜 전략에 투자했다. 배당률 6% 이상 미국 배당주 투자. 매달 커버드콜 옵션 매도로 추가 수익 창출. 기존 연금과 합쳐서 총 월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확보. 김 씨는 이 전략을 활용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면서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매달 10만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생활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젠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자.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다. 배당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 수입 확보 가능.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법.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 물론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주와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는 퇴직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직접 움직여야 할 때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커버드콜의 현실적인 리스크와 해결 방법. 앞서 설명한 대로 커버드콜 전략은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렇다면 커버드콜을 활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1. 주가 하락 리스크. 배당주는 정말 안전할까? 많은 사람이 배당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배당이 높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흔히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많다. 즉, 성장성이 낮아지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배당을 줄이거나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였던 GE 제너럴 일렉트릭도 배당을 대폭 삭감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해결 방법.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배당 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확인하여 기업의 배당 여력이 충분한지 분석해야 한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귀족 BLU-칩, 디비덴드, 어리스터크래츠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옵션 프리미엄 변동성.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옵션 프리미엄도 변동성이 크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가격이 급등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져서 기대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옵션 프리미엄 옵션 매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발러틸러티, 옵션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시장의 금리 상황, 이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장 변동성이 크면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지만 변동성이 낮으면 기대한 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해결 방법.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를 잘 활용해서 옵션을 매도하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개별 종목 대신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면 관리가 수월해지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옵션 매도 전략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 가까운 행사가를 선택하면 주식을 팔리게 되는 리스크가 크므로 적절한 행사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플레이션 리스크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23%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배당과 커버드콜 전략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 구매력 유지가 어렵다. 해결 방법.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강한 원자재 관련 기업, 리츠 REITs, 고배당 ETF 등 다양한 자산을 섞어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적이다. 배당주 50% 투자. 배당 성장이 꾸준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 예 배당 귀족 기업. 배당을 줄이지 않는 안정적인 기업 선택. 커버드콜 전략 30% 활용. 개별 주식보다는 커버드콜 ETF 활용이 안전. 매월 안정적인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인플레이션 해지 20% 투자. REITs, 원자재 관련 자산 예금, 에너지 ETF. 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포함. 이렇게 50만 3020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단순히 1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받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알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 배당, 옵션 수익,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을 적절히 섞으면 50대, 60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진정한 은퇴 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